안녕하세요. 오토캐드 일렉트리컬 초등학교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드리면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이란 어떤 제품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기능들을 전체를 다 다룰 거예요. 그 과정은 이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과정까지 모두 수료를 하시면 구조도죠. 스키매틱에 대한 도면부터 시작해가지고 패널 도면, 마지막으로 보고서, 부가적으로 PDF를 변환하는 기능까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강좌명이 좀 나눠져 있기는 한데 전체 내용을 통틀어가지고 그냥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의 기본 교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첨부된 그 교재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데이터셋 그리고 캐드 일렉트리컬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으셔야겠죠. 단 이제 버전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재랑 동일한 25버전을 사용하셔도 되고 다른 버전을 설치하셔도 기능에 대한 위치나 동작하는 프로세스는 동일해요. 그래서 버전은 크게 상관은 없다.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내용 처음부터 쭉 보시면 13페이지까지는 설치부터 UI 소개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UI까지는 살짝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반 캐드랑 동일하기 때문에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4페이지부터 나갈 건데 14페이지에 보시면 프로젝트 관리자란 무엇이냐부터 시작을 하죠. 일반 캐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일 도면으로 쭉 설계를 하실 거고 단 이제 전장 도면이기 때문에 수십 장으로 아마 구성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 캐드를 사용하시면 단일 도면 개념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움이 있죠. 이제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은 프로젝트 관리자를 통해서 프로젝트 단위로 도면들이 관리가 됩니다. 각각의 프로젝트에 포함된 도면들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캐드와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위쪽에 있는 리본 메뉴에 프로젝트 구조도, 패널 보고서, 이러한 전장 툴이 들어온 거 요거 한 가지랑 좌측에 보이시는 프로젝트 관리자라고 하는 메뉴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 관리자란 무엇이냐부터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관리자란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을 통해서 전장 설계를 진행하면 하나의 도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장의 도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각각의 프로젝트마다 연관성을 가진 도면이 포함되어 있어요. 프로젝트 관리자를 통해 도면을 추가하거나 활성 도면에 새로운 도면을 작성한다든지 와이어 신호나 구성 요소에 대한 추적 이러한 기능들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프로젝트 관리자에서 프로젝트 그 단위로 도면들이 관리가 되고 도면 관리에 대한 부가적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자 상단에 보시면 프로젝트 열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기능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실행되는 메뉴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면 관리에 해당하는 기능들이에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 프로젝트 관리자에 대한 UI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기능들은 위쪽에 있습니다. 그 밑에는 현재 내 PC에 로드되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각각의 프로젝트입니다. 구조를 하나 그냥 확장을 해볼게요. 확장을 하면 하이폴더 구조로도 이 리스트에서 볼 수 있게끔 세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폴더 확장을 한번 해보면 그 안에는 이제 필요한 도면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겠죠. 그리고 각각의 도면 또는 이런 하이폴더 필요한 데이터를 선택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 썸네일 형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미리 보기 옵션을 사용하시면 썸네일 형식으로 도면을 바로 간단하게라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왼쪽에 있는 상세 정보라고 하는 메뉴는 이 도면에 대한 위치, 기본적으로 이제 크기 이러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프로젝트를 선택했을 때에는 얘에 대한 프로젝트 파일이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파일은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 어떤 걸 사용하고 있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기능을 한번 쭉 훑고 넘어가 볼게요. 프로젝트 열기에 해당하는 기능은 교재에도 나와 있겠지만 프로젝트 리스트에 없는 이미 생성되어 있는 다른 프로젝트를 로드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새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작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새 도면이라고 하는 기능은 이제 활성 프로젝트가 있겠죠. 활성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활성 프로젝트 안에 새로운 도면을 바로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갱신은 활성 도면을 추가하거나 또는 도면을 추가한 이후에 도면 리스트에 추가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 라고 하면 갱신 버튼을 눌러서 새로 고침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전체 업데이트 앤 태그 재지정이라고 하는 기능은 활성 프로젝트 내에 선택한 도면에 대한 업데이트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도면 리스트의 표시 구성은 프로젝트 관리자의 이런 도면 리스트들 있죠. 얘를 볼 때 내가 어떻게 표현이 돼서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세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게시 플롯은 프로젝트 단위로 도면을 일괄 출력하거나 PDF 변환을 진행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전반적인 기능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요. 메뉴를 조금 확인을 해볼게요. 각각의 프로젝트다라고 했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사용하시는 PC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조금 더 두껍게 나타나 있는 프로젝트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 프로젝트는 일렉트리컬에서는 활성 프로젝트다라고 합니다. 비활성화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은 조금 더 얇은 폰트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제 PC 같은 경우에는 IEC60617 데모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활성 프로젝트로 지금 잡혀 있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봤을 때 나타나는 메뉴는 활성 프로젝트와 비활성화되어 있는 프로젝트는 조금 다릅니다. 그 내용은 17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우스 우측 버튼에도 동일하게 도면 관리에 대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교재에서는 기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도면을 하나 열어주는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면을 하나, 빈 도면 아무거나 하나 열어주신 다음에 새 프로젝트를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프로젝트 관리자의 두 번째 메뉴에 보시면 새 프로젝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었죠. 걔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이제 새 프로젝트 작성이라고 하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름은 당연히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나는 좀 진행할 때 헷갈릴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교재를 참고하셔서 교재랑 동일하게 한번 구성을 해보세요. 저는 당연히 이제 교재랑 동일하게 구성을 해서 내용을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작성을 할게요. 그래서 이름은 새 프로젝트에 대한 이름이다. 그래서 너는 프로젝트에 대한 이름을 뭘로 할래? 위치라고 하는 거는 프로젝트 파일이 저장되는 폴더 경로예요. 기본 경로는 이제 내 문서 쪽에 프로젝트 폴더 안에 저장이 되는 형식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폴더로 지정해 주셔도 되겠죠. 그 밑에 메뉴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폴더 작성, 여기가 기본값은 체크가 되어 있으실 건데 이름을 한번 넣어 볼게요. 프로젝트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세팅을 했다. 그리고 경로를 이렇게 내가 잡아줬다. 만약에 이 옵션이 켜져 있다 라고 하면 이 밑에 실제 위치에 대한 게 한 번 더 나타납니다. 프로젝트 이름으로 폴더를 하나 이렇게 만들고 그 안에 이 이름을 가지는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하겠냐 라는 뜻이에요. 필요에 따라 체크하셔도 되고 체크 해제 하셔도 되겠죠. 저는 구분하기 위해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일에서 설정 복사라고 하는 기능은 일단은 예를 한번 들어보면 팁에 대한 내용이에요. 신규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기존에 유사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유사한 프로젝트에 대한 설정을 일단은 사본으로 복사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프로젝트를 설정을 복사한 아이로 만들게 되면 필요한 부분만 한두 가지 수정하면 되니까 조금 더 빠르게 새 프로젝트를 작업하실 수가 있겠죠. 설정 복사할 때에는 처음에 작업을 배우는 단계에서는 아무거나 하셔도 되겠지만 나중에 실제로 업무에 적용하실 때에는 유사성이 있는 프로젝트
대한 설정을 복사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성을 가지겠죠. 저는 IC60617에 대한 설정을 복사를 할 거고요. 혹시나 60617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기본 프로젝트 경로가 열립니다. 이 안에서 원하시는 폴더, 원하시는 규격에 대한 프로젝트 폴더 안에 들어가 주시면 WDP라고 하는 프로젝트 파일이 있을 거예요. 걔를 선택해 주시면 내가 선택한 아이에 대한 설정을 복사해서 새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줍니다.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IC 데모에 이 아이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팅이 되신 분들은 확인을 눌러주시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면 내가 만든 새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관리자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활성 프로젝트로 바로 이렇게 잡혀요. 현재는 아무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확장할 수 있는 메뉴는 나타나지 않겠죠. 그러면 활성 프로젝트랑 비활성화 프로젝트를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 비활성화 되어 있는 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시면 활성화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내가 선택한 아이로 프로젝트가 활성화가 돼요. 나는 edu-cad2라고 하는 젤을 활성화를 해야 돼.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주시면 활성화. 그래서 활성화되어 있는 프로젝트에서 작업을 진행하시는 게 좀 더 편해요. 프로젝트가 만들어지셨으면 일단 본인이 세팅한 경로의 프로젝트 파일이 생성됐는지 확인을 먼저 해주세요. 저는 바탕화면의 새 폴더라는 폴더 안에 프로젝트 파일에 대한 이름을 가지는 폴더를 생성하면서 그 안에 내가 지정한 프로젝트 파일을 생성하라 라고 했었죠. 프로젝트 파일에 대한 확장자는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면 WDP 파일입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새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서는 이제 프로젝트 파일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레이블 파일을 세팅하시는 게 좋습니다. 교재 23페이지 상단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의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트 파일과 연관된 레이블 파일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자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설명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뒷부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각 행은 세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줄 1, 줄 2, 줄 3, 점점점 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행들 있죠. 이러한 줄에 대한 값을 내가 원하는 값으로 매핑시켜주는 파일이 레이블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두 가지의 레이블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파일을 일단은 복사해서 내가 만든 이 프로젝트 폴더 경로에 놔주시면 세팅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럼 앞서 설명드렸던 그 설명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고 레이블 파일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활성 프로젝트가 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시면 설명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얘를 실행을 한번 해보면 지금은 줄 1, 줄 2, 줄 3 이러한 값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뭘 입력하는 거지 하고 궁금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아직 레이블 파일이 세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값을 입력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네, 그 레이블 파일이라는 것을 세팅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어떠한 값을 입력해야 되는지 원하는 값으로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 부가적으로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에서 사용하는 템플릿 파일과 매핑시킬 수 있습니다. 뭐랑 매핑하느냐? 표제란에 들어가는 속성값들 이런 것들을 매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뒷부분에서 다룰 거고요. 지금 강좌에서는 레이블 파일을 세팅까지만 그냥 할게요. 위치에 대한 세팅만 하겠습니다. 레이블 파일은 기본 폴더로 들어가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 폴더에 대한 경로를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내 PC의 C 드라이브의 유저까지 들어갑니다. C 드라이브의 사용자
그 안에 보시면 본인에 대한 유저 파일이 있을 거예요. 또는 그냥 내 PC에서 내 문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한 번에. 문서에 들어가 주시면 본인이 설치한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의 폴더가 있을 거예요. 그 안에 가시면 데이터 폴더 안에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폴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 가주시면 아까 보셨던 프로젝트 파일이 위치한 기본 경로죠. 원하는 아이, 저는 60617을 복사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아이를 그대로 쓸게요. 해당 폴더, 각각의 폴더에 들어가시면 도면 파일뿐만 아니라 밑에 보시면 WDT에 대한 파일과 wd title.wdl 두 개의 파일이 있을 거예요. 얘를 복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본인이 생성한 프로젝트 폴더 있죠? 여기에 붙여넣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붙여넣고 끝나느냐? 끝나는 거는 아니고요. 해당 데이터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이름을 매핑을 시켜주셔야 돼요. 내가 만든 프로젝트의 이름은 edu-cad2죠. 얘랑 동일한 이름으로 레이블 파일을 세팅해 주셔야지 서로 연관돼 가지고 나타납니다. 이름 바꾸기를 통해 가지고 프로젝트 이름 .wdt 여기에서는 좀 실수하시지 않게 영상을 꼭 참고해 주세요. 간혹 확장자에 대한 이름 앞에만 바꾸는 건 줄 알고 이제 이 파일을 wd title까지 지워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매핑이 되지는 않고요. 이 앞부분만 바꿔주셔야 합니다.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면 일렉트리컬은 프로젝트 관리자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들이 관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파일에 연관된 레이블 파일이 이렇게 세팅이 됐죠. 일렉트리컬 화면으로 돌아와서 설명을 들어가 보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반영이 됩니다. 아까는 줄 1, 줄 2 이러한 값들로 매핑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현재는 이러한 값들로 매핑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매핑이 되느냐, 레이블 파일을 메모장으로 열어보면 형상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레이블 파일에 대해서 메모장으로 한번 열어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라인 1, 라인 2 요거는 아까 보셨던 줄 1, 줄 2에 해당하는 값이고, 아, 이러한 내용들이 있구나. 요 레이블 파일은 아, 요러한 내용이 있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서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줄은 커스터머다, 드로잉 넘버다, 잡 모델 넘버다, 커스터머다, 드로잉 넘버다, 잡 모델 넘버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다시 실행을 해보면 고객사다. 필요한 값들에 대해서 레이블 파일을 편집을 하면 이제 설명 값에 해당하는 값도 내가 원하는 값을 입력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매핑을 시켜주는 파일이 레이블 파일이고 얘는 프로젝트 파일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하신 작업은 새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프로젝트 파일과 연관되어 있는 레이블 파일 있죠? 그 두 개의 파일을 다른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거를 일단 복사해서 가져왔어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끝이냐? 아니었죠. 프로젝트에 대한 이름을 맞춰줬습니다. 맞추고 나서 설명을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제 그 내용이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새 프로젝트까지 생성을 하고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프로젝트 파일과 연관되는 레이블 파일까지 좀 세팅을 해봤어요.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